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 간의 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측이 집계한 사망자가 하루 사이에 또 늘어 1,600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이스라엘이 추가로 하마스 시신 1,500구를 더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희생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마스의 근거지 가자 지구를 이미 폭격으로 벌겋게 물들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까지 끝내가겠다며 협상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기에 맞서 하마스는 인질들을 인간 방패 삼겠다며 처형 생중계까지 거론했는데 이미 4명을 살해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5차 중동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기 속에 저희 뉴스룸은 한국 언론으론 처음으로 가자지구 10km 앞까지 근접 취재했습니다. 잠시 뒤 현지 연결해 현지 상황 정확하게 보도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지금까지 진행된 전쟁 상황부터 정종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가자지구. 굉음과 함께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군이 사흘째 가자지구를 폭격하면서 가자지구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마스도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며 교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날까지 양측에서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1,6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침투했던 하마스 대원 1,500여 명 시신을 찾았다고 주장해 교전 이후 나흘 만에 사망자만 3,000명이 넘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가자지구를 봉쇄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가자지구 진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혀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 가자지구에서 지상전이 벌어질 경우 사망자는 더 늘 걸로 보입니다. חמאס זה דאעש, ונכריע אותו בדיוק כפי שהעולם הנאור הכריע את דאעש.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가자지구를 경고 없이 폭격하면 인질을 처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CNN 등 외신은 하마스가 올린 영상을 자체 분석한 결과 붙잡아간 인질 150여 명 중 이미 4명이 처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오늘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도로 종점을 바꾸는 게 낫다고 국감 직전 발표한 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부터 닷새 전 국토부가 내놓은 고속도로 종점 비용 편익 분석을 문제 삼았습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보다 낫다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겁니다. 양서면 종점일 때 이 고속도로를 안 타던 6,000대의 차량이 고작 4분 거리로 종점이 옮겨진다고 해서 갑자기 이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 이게 납득이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구 12만 양평군에서 대안 노선이 하루 6천여 대의 교통량을 더 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지적한 건데 원희룡 장관은 즉답 대신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부당하게 변경을 했거나 외압을 가했거나 부정하게 이게 결탁한 이런 그 팩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나온다면 저희가 질 겁니다. 장관의 사과와 함께 원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전체 보고서와 근거 자료 왜 안 줍니까? 경제성 분석 전체 보고서 로데이터 당장 오늘 오전에 주셔야 돼요. 여당 의원들이 국감 방해라고 맞선 가운데 원 장관의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 유독 의자 뒤로 몸을 제끼시고 앉아서 그런 것 같아요. 허리가 조금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논란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는데 원 장관은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LH의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선 감독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써달라며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공탁금을 근거로 형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펜션 주인을 마구 구타해 살해한 가해자 측이 법원에 공탁금 1억 5천만 원을 맡기고 4년을 감형받은 뒤 일주일도 안 돼서 이 돈을 도로 찾아간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산청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70대 민모 씨. 2년 전 투숙객에게 갑작스럽게 구타를 당해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1심 법원은 가해자의 수법이 잔인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2심에선 형이 줄었습니다. 선고 일주일 전 가해자 측은 피해자 가족 앞으로 1억 5천만 원을 공탁합니다. 피해자들은 선고일이 돼서야 이 사실을 알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4년을 줄여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난 지 일주일도 안 돼 가해자 측은 공탁금 1억 5천만 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신고서를 별도로 내지 않는 한 언제든 돈을 되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은 1년 반 뒤 정부와 장례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안 찾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들 사는 가까운 법원에 가서 알아봐라. 그래서 통영 요 법원에 와서 알아보니까 찾아갔더라고요. 그 사이 가해자의 징역 16년은 확정됐습니다. 이거는 뭐 형사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막 진짜 너무 억울했고 뭐. 공탁이 가해자의 형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피해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탁이 감형 사유로 되지 않도록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됩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지난 추석에 가족과 함께 성묘를 하러 갔는데 아버지의 묘비도 사라졌습니다. 옆자리 묘를 옮겼어야 했는데 업체가 잘못 옮긴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관리도 규정도 모두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밀착 카메라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추석 성묘를 하러 간 A씨 가족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묘가 없는 거예요. 위치를 잘못 찾았나 싶어서 이리저리 확인을 해보니까 이 자리가 맞는 거예요. 고인의 이름이 적혀있던 묘비와 조화도 없어졌습니다. 담당자한테 이 묘가 없다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일이래. 우리도 황당하고 자기들도 황당해하는 거예요. 지난 3월 장묘업체가 6.25 참전 유공자 묘를 옮겼어야 했는데 바로 옆에 있던 A씨의 아버지 묘를 잘못 옮긴 겁니다. 저희 아버지 비석은 한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망인분은 한글로 지금 보시다시피 되어 있는데 이름을 정확하게만 알고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데. 장묘업체 대표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당연히 확인했으면 이런 일 안 벌어지겠지. 그날 뭐 기준에 안 씌인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20년 이상 했는데 그러면 저도 예의가 안 됩니다. 이 묘지를 관리하는 거제시는 반년 넘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에서 우리를 관리를 해달라고 맡긴 건데 관리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규정도 허점투성입니다. 장묘업체가 묘를 옮겨도 확인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개동을 하는 걸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 특별한 매뉴얼이나 있든지 그런 게 없어요. 묘를 옮기기 전에 주민센터에 신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일부러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시스템을 조금 강화를 A씨 아버지 유해는 화장까지 됐습니다. 지금은 원래 있던 곳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국립묘지에 안치돼 있습니다. A씨는 임시로 아버지 이름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 무너진 것 같은 심정인 거죠. 누구 하나라도 제대로 확인만 제대로만 했었다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던 건데. 경찰은 장묘업체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지자체 관리 감독의 문제는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확인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유족들은 말합니다. 실수였다, 몰랐다는 말로 이들이 받은 상처가 치유되진 않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한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